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전기 기능사 회로이론 관연도 문제풀이 노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핵심 개념들을 짚어보면서 이 문제들이 진짜로 뭘 말하고 싶은 건지 같이 한번 파헤쳐보죠. 목표는 뭐 단순히 문제풀이 이거라기보다는요. 이 문제들 속에 숨어있는 전기 원리의 핵심, 그걸 파악하고 하고 뭔가 깨닫는 그런 순간을 참는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회로 법칙부터 보죠. 여기 직렬 1번 문제죠. 그리고 병렬 5번 문제. 이런 연결 문제가 눈에 띄는데요. 특히 그 병렬 회로에서 전류가 어떻게 나뉘는지 5번 문제 말이에요. 이건 처음엔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0A 전류가 2옴, 4옴, 6옴 저항을 이렇게 만나면 그 저항의 제일 작은 2옴 쪽으로 제일 많은 전류가 흐르잖아요. 계산해보면 약 5.45A 정도 되던데. 네, 맞아요. 이게 왜 그런 건지 그 근본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게 단순히 계산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류는 가장 쉬운 길로 가려고 하는구나 하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원리가 옴의 법칙이나 키르이호프 법칙으로 표현되는 거죠. 이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그러니까 회로를 설계하거나 아니면 문제를 진단할 때 이런 기본 원리가 어떻게 적용될까 이걸 상상해 보는 게 중요해요. 저항의 반비례해서 전류가 나뉜다는 점. 이게 왜 중요할까요? 부하를 어떻게 분담할지, 때로는 회로 보호랑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렇군요.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그럼 다음은 자기하고 전자기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기장의 세기, 이게 2번, 12번 문제에 나오고 자속 밀도도 2번, 6번 문제에 있고요. 또 코일이 에너지를 어떻게 저장하는지 14번 같은 개념들이 나오는데 특히 저는 그 17번 문제에서 초합금의 비투자율 있잖아요. 이게 다른 물질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거의 100만 단위잖아요. 네, 엄청나죠. 구리 같은 건 1에 아주 가까운데 말이죠. 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실제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 투자율 17번 문제에 나온 거요. 그 차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고요. 얼마나 쉽게 자기장을 형성하거나 또 집중시킬 수 있느냐, 이걸 나타내는 물질의 핵심 능력치 같은 거죠. 그래서 초합금의 그 높은 투자율은 왜 강력한 전자석이나 혹은 자기차폐가 필요한 곳에 이 재료가 꼭 쓰이는지 그걸 설명해 주는 거고요. 아하, 자기장 관련 문제들, 2번이나 12번 같은 거요. 그리고 인덕턴스 문제, 13번, 14번 이런 것들은 결국 이런 재료의 특성이 모터나 변압기 같은 기기 성능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걸 이해하는 기초가 되는 거죠. 그리고 6번 문제의 단위 변환, WBM 제곱하고 가우스 바꾸는 거요. 이것도 물리학이랑 공학에서 쓰는 단위계가 좀 다르다는 걸 보여주기도 하고요. 다른 분야와의 연결고리랄까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재료의 특성이 바로 기기의 성능으로 직결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교류, AC 회로 쪽은 좀 어떤가요? 그 교류 전압 수식에서 주파수 읽어내는 거 15번나 평균값하고 최대값 관계 16번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역률 8번 문제에 나온 이 개념이 참 흥미로웠어요. 이게 낮으면 에너지 효율이 뚝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실제 전기요금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역률 8번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전력회사에서 공급한 전체 전력, 이걸 피상전력이라고 하는데요. 그중에서 실제로 유용한 일, 즉 유효전력을 얼마나 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거든요. 네. 역률이 낮다는 건 쉽게 말하면 에너지를 공급받아 놓고도 그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더 많은 전류가 흘러야 하고 그만큼 전선에서의 손실도 커지고요. 손실이 커지는군요. 네. 가정용 전기요금보다는 주로 산업용 전기요금에서 더 중요하게 다르긴 하는데요. 그래도 에너지 효율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가전제품 살 때 보는 그 에너지 효율 등급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이런 요소들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죠. 이제 좀 더 와닿네요. 네. 마지막으로 측정하고 재료 부분을 좀 볼게요. 전류계의 측정 범위를 넓히려고 분류기 9번 문제에 나온 거죠. 션트 저항이라고도 하고 이걸 병렬로 연결한다는 점은 굉장히 실용적인 지식 같아요. 큰 전류의 일부만 측정기로 보내는 거니까요. 네, 그렇죠. 또 도체의 고유 저항, 길이, 단면적 이걸로 실제 저항값을 계산하는 문제 4번 문제도 있었고요. 맞습니다. 그 분류기 9번이나 혹은 배율기라고 전압계 범위 넓힐 때 쓰는 직렬 저항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측정 원리의 기본이면서 동시에 어떻게 하면 제한된 계측기로 더 넓은 범위를 정확하게 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공학적인 고민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고유저항 4번 개념은 좀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왜 구리나 알루미늄 같은 특정 물질이 전손으로 주로 사용될까? 그 물질 자체의 전기적 성질이 회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걸 설명해 주는 거고요.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각 문제들이 그냥 단순한 지식 테스트가 아니라 전기라는 하나의 큰 시스템 안에서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뭐랄까 퍼즐 조각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확합니다. 네, 이 문제들은 개별 지식 암기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 개념들이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계속 등장했던 저항만 봐도 그렇잖아요. 네. 단순회로 계산 1번이나 5번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재료의 특성 4번, 또 전력 소모 19번, 심지어 측정 방법 9번에까지 다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념들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 그 관계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네요. 이 기본 원리들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 주변의 전자기기나 혹은 더 큰 전력 시스템을 바라보는 방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